예, 안녕하십니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인텔 원 API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제가 무아시스 소속으로 인텔 인스트럭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인텔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원 API 소개인 만큼 이제 원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핵심 구조인 데이터 패러렐 C++ 프로그래밍 방법과 그다음에 다양한 HPC 관련된 툴킷들 그리고 마지막에 AI 관련된 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그 슈퍼컴퓨터나 HPC 관련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요구들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기존에서는 CPU 정도 하나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CPU를 비롯해서 뭐 GPU, FPGA 등등 해서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아키텍처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CPU 같으면 CPU에 맞는 프로그래밍 모델, GPU에는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래밍 모델, FPGA도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모델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코드들을 다 개발자들이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제 인텔 원 API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이제 패키지는 이제 이런 다양한 아키텍처들을 아울러서 이제 하나의 이제 표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C++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시클, 오픈MP, 포트란, MPI 등과 같은 언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밑에 이제 하드웨어 단에 CPU, GPU, FPGA, 뭐 기타 다른 액셀레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하드웨어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로레벨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 API는 이제 그거를 가장 밑단에 깔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다이렉트 프로그래밍 모델로 데이터 패러렐 C++라고 하는 랭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랭귀지와 더불어서 각각 이제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매스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스레딩 관련된 라이브러리, 뭐 AI, 머신러닝 관련된 등등의 라이브러리들이 원 API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 API를 사용을 하면은 그 위에서 이제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numpy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패러렐 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자로는 이제 보통 DPC++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에 나와 있듯이 C++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준 C++ 랭귀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크로노스 그룹에서 만든 시클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 랭귀지를 호환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커뮤니티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이제 원 API에서 이제 새로 들어가는 기능들이 추가로 돼 있는 이런 이제 솔루션 랭귀지를 데이터 패러렐 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뭐 문법을 지금 뭐 1시간 짧은 시간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구조 정도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문법 자체는 C++ 문법이니까 이제 기존의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디바이스 셀렉터 부분입니다. 앞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제 이 원 API는 뭐 CPU를 비롯해서 GPU, 뭐 FPGA 등등의 여러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아키텍처에서 구동을 시킬지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디바이스 셀렉터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뭐 GPU를 선택할 수도 있고 CPU 또는 이제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호스트는 이제 옵티마이즈 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실행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뮬레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셀렉트를 해서 이제 같은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내가 이제 작업을 그 디바이스에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Q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Q는 이제 대기잖아요. 대기 작업을 이제 Q로 구성을 해서 이제 서브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Q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Q를 동시에 여러 번 다 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Q가 스케줄 정책에 의해서 디바이스에 할당돼서 처리가 되는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커널 부분인데요. 이 커널 부분은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뭐 HPC 시스템이 CPU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스트에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셀레이터라고 해서 뭐 GPU라든가 기타 뭐 FPGA 이런 등등의 이제 액셀레이터가 추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커널 쪽에서 실행되는 이제 그 계산 부분을 구현을 한 내용을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 내용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뭐 패러렐 4가 예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루프를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커널로 구성을 해서 그 앞장에 말씀드렸던 서브밋 Q.서브밋을 통해서 그 커널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디바이스 쪽에서 이 부분이 작업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데이터 패러렐 C++이기 때문에 이제 패러렐로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널 쪽 디바이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GPU라고 하면 GPU는 이제 CPU와 좀 다르게 코어가 뭐 몇천 개, 몇만 개씩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코어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코어를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해야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CPU 코드가 이제 왼쪽에 나온 이제 코드가 되는데요. 그냥 단순한 for loop라고 생각을 했을 때 ABC가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 ABC가 있을 때 A는 B 플러스 C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계산을 할 때 기존 CPU 코드에서는 뭐 병렬 코드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포문을 이용을 해서 뭐 0부터 1024까지 뭐 이렇게 루프를 돌리는 형태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패러렐 4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식은 동일하게 쓰게 되는데요. 위에 이제 패러렐 4 구문을 통해서 이제 레인지와 뭐 ID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얘를 여러 코어가 동시에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CPU 기반의 코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커널 코드를 좀 변환을 해서 작성을 하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병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위와 ID를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뭐 코어에 할당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GPU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GPGPU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안에 뭐 워프라는 게 있고 뭐 워프 그룹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코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워크 아이템 그룹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에 맞게끔 이제 그 그룹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동일한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하드웨어에 최적화가 되도록 작업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뭐 베이직하게 커널을 구성을 하면 자동으로 해주지만 뭐 퍼포먼스가 그렇게 옵티마이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드웨어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하려면 이제 그 아키텍처와 이제 데이터 그 사이즈를 고려를 해가지고 뭐 아이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C++ 기반의 패러렐 뭐 커널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언어를 데이터 패러렐 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뭐 C++ 기반이긴 하지만 뭐 새롭게 이제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GPGPU를 쓰던 사용자 같으면 이제 기존에 쿠다라는 방식의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랭귀지를 썼을 텐데 그 코드를 또 이제 다 변환을 해야지만 여기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컴패터빌리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쿠다로 작성되어 있던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 컴패터빌리티 툴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80에서 90% 정도는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DPC++ 소스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100% 완벽하게 변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좀 수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기존에 쓰던 이제 뭐 쿠다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 DPC++ 코드로 변환을 해서 원 API에서 사용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원 API 코드로 변환을 하면 좋은 게 쿠다 코드 같으면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원 API는 기본적으로 멀티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CPU라든가 뭐 GPU 아니면 뭐 AMD GPU 또는 뭐 FPGA 등등 여러 가지 인텔 원 API에서 제공하는 그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이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코드가 변환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쿠다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컴패터빌리티 툴을 통해 가지고 변환이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는 쿠다 코드와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문법적인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툴로 변환이 자동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오류가 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DPC++ 코드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패러렐 C++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C++ 기반의 랭귀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뭐 개발자분들이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발자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코드를 뭐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원 API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제 다양한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DPC++ 코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인텔에서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해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MKL입니다. MKL은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계산과학 쪽에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만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관련된 블라스, 라펙, 스칼라펙과 같은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퓨리에 트랜스폼 관련된 FFT, 그 다음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든가 아니면 통계 부분, 벡터 매스 부분 등등의 다양한 이제 수학적인 그 펑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MKL을 쓰셨던 분들은 그것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 API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이제 CPU뿐만 아니라 GPU라든가 다양한 아키텍처에 MKL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이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아키텍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MKL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인텔에서 개발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요. 스레드 빌딩 블락이라고 해서 인텔 TBB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 API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기능을 이제 그대로 이제 다양한 멀티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레드 병렬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산과학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 MP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와 이제 비슷하게 스레드 기반의 병렬 방법으로 인텔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제 TBB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스레드 기반의 병렬화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튜닝이라든가 스레드의 관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로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MP보다는 좀 자유도가 높은 편이어서 오픈MP만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TBB 아키텍처의 오버뷰고요. 이 슬라이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MPI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실 때 이제 병렬로 멀티노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MPI와 같은 그 통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이제 그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장비에서 이제 코드를 병렬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MPI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PI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텔에서 개발한 이제 인텔 MPI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오픈 소스 쪽에서는 오픈 MPI라든가 MPI CH, 그다음에 이제 멜라녹스 쪽 지원하는 엠바피치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원 API에서는 이제 인텔에서 개발한 인텔 MPI를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텔 MPI는 이제 그 다른 MPI들과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신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그 MPI 라이브러리이고요. 이제 원 API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가 포함된 어떤 이제 클러스터가 있을 때 그 클러스터 사이 노드 간의 통신을 담당을 하게 되는 라이브러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표준 MPI 같은 경우도 요즘 오픈 MPI 등도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인텔 MPI도 마찬가지로 뭐 특정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쯤에 뭐 이더넷, IP와 IB, 뭐 옴니패스, 인피니밴드 등등 이제 지금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쓰이는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이제 원 API 포함된 이 MPI를 사용을 하면 뭐 지금 존재하는 뭐 클러스터 구성이나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뭐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텔 원 API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도구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이제 제일 최적화돼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가장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모든 개발자라든가 사용자의 이제 목표가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코드 레벨에서 또는 뭐 커널 레벨에서 뭔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데이터라든가 분석 정보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툴들을 이제 원 API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아날리시스 도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과 VTune 프로파일러, 인스펙터, 트레이스 아날라이저, 컬렉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 체커라는 이 5가지의 이제 강력한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맨 윗단이 이제 코드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분류가 될 텐데요. 기존에 있던 쿠다 코드를 이제 변환해서 쓸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뉴 코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의 C++ 코드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포트란이나 기존 C 코드, 오픈 CL 코드 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오래된 코드 아니면은 뭐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코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쿠다 같으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컴패터빌리티 툴을 사용해서 변환을 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코드들은 이제 뭐 커널 부분을 코드를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최적화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빠르게 병렬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구현되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 패러렐 C++ 같은 이제 그 원 API 기본 랭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에 사용해 왔던 오픈 MP 지시어 방법도 이제 당연히 인텔 컴파일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코드를 변환을 하다 보면 이제 성능이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최적화된 성능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다양한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제 바틀렉을 찾아낼 수가 있고 조금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레포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그 작성한 코드를 이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그 GUI 화면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총 그 계산 시간이 뭐 호스트에서 얼마가 쓰였고 뭐 데이터가 뭐 어떻게 됐고 하는 이런 대략적인 이제 이런 프로파일 등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는 그 오프로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프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다시피 뭐 파랄렐 4 같은 그런 커널 구문을 통해서 병렬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다 작성을 하지 않고 뭐 자동으로 간단한 오프로드 같은 거는 구현을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최적화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코드 레벨에서 손을 대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병렬화 정도만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통해서 병렬화 정도만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간단한 병렬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에 CPU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악셀레이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메모리라고 하면 D램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캐시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호스트 CPU 쪽에 메모리가 있을 거고 이제 GPU가 있으면 또 GPU 쪽에 메모리가 따로따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D램에 있는 메모리를 이제 그 CPU 코어 계산 유닛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뭐 캐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올려가지고 계층적으로 뭐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코드를 돌렸는데 이제 이론상 코어 성능을 볼 때 뭐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코드인데 이상하게 한 2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그 성능을 다 못 받쳐주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제 찾아주는 게 이제 어드바이저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어가 이제 뭐 1초에 60번을 동작을 하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크겠지만 하여튼 1초에 60번을 동작을 하는데 이제 캐시에서 가져오는 속도가 30번이다. 그러면은 코어 성능은 한 반밖에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부분에서 부하가 걸리고 배틀락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하게 되면은 좀 그런 캐시 같은 부분의 최적화를 조금 더 손을 대서 이제 최대 성능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Vtune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Vtune 외에도 기존에 이제 뭐 오픈 소스 같으면은 gpro프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인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는 이제 Vtune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타 프로파일러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기능이 많고 분석이 좀 자세하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화면과 같이 이제 GUI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쪽에 보시면 OMP 워커 스레드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스레드 레벨에서의 프로파일링까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테니까 뭐 그런 기존의 프로파일러 대신 Vtune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코드를 이제 뭐 병렬화를 내가 병렬 코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전체 코드를 다 병렬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전체 코드가 이제 뭐 한 100시간이 걸리는 코드다. 그러면 대부분 한 90% 정도는 특정 뭐 루프라든가 아니면 특정 펑션 같은 데서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계산 코드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이제 핫스팟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핫스팟을 찾아내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펑션이라든가 뭐 어떤 라인에서 이제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이렇게 쭉 수치로 뽑아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의 코드, 어떤 루프를 병렬화를 하면 이제 병렬 코드 성능이 좋아지겠구나라고 미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GPU 쪽 관련해서도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뭐
GPU 뭐 이제 액셀러레이터라던가 이제 뭐 메모리라던가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GPU 오프로드 부분, 그다음에 GPU 핫스팟 부분까지도 같이 정보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스펙터라고 하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인스펙터는 이제 디버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아마 디버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기존에 쓰시던 디버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디버거는 말 그대로 이제 디버깅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코드를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뭐 내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질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죽는다던가 아니면 메모리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잘 돌아가고 결과도 나오긴 하는데 이상하게 뭐 느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메모리가 계속 커져서 결국에는 메모리가 초과된다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이 인스펙터라는 툴이 이제 미리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코드를 이제 다 뜯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뭐 메모리를 할당을 했는데 뭐 해제를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주게 되고요. 아니면은 코드에서 뭐 초기화를 안 하고 쓴 변수가 있다던가 이런 등등의 버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스펙터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도 뭐 병렬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 API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스 애널라이저와 이제 콜렉터라는 이제 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어찌 보면 디버거랑 이제 약간 비슷한데요. 이제 MPI 코드가 이제 있게 되면은 MPI는 이제 앞에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멀티노드를 사용할 때 노드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MPI 라이브러리고요. 그런 이제 MPI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병렬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세서 단위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구조가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냥 디버거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 프로세서를 동시에 다 추적을 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인텔 트레이스 애널라이저를 쓰게 되면은 이제 MPI 프로세서들을 이제 다 추적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 체커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뭐 설명을 보면 이제 펑셔널리티, 유니포미티, 퍼포먼스 등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펑셔널리티 부분을 보면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노드의 상태라든가 이제 노드 간의 이제 커넥티비티, 뭐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상태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부분이나 솔루션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뭐 랭귀지가 이제 적합하게 돌아가는지 등등의 이런 정보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유니포미티 테스트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 이제 CPU의 상태라든가 메모리, 뭐 인터커넥트 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자체의 이제 이런 상태들의 정보를 체크를 해주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버전 정보라든가 뭐 커널, 바이오스 셋업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테스트 부분은 이제 벤치마크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HPC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HPL이라든가 HPCG 같은 벤치마크 툴이 있을 거고요. 뭐 매트릭스 대부분 이제 매트릭스 계산의 성능을 보는 그런 툴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 API에서는 이제 그런 벤치마크를 뭐 따로 설치를 하거나 하지 않고 뭐 원 API만 설치하게 되면 그런 이제 벤치마크들을 다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리니어 알제브라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MPI 그 통신 성능이라든가 IO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IO 성능을 체크를 해주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성능 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원 API를 이제 쓸 때 이제 DP++라는 이제 기본적인 랭귀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컴패터빌리티 툴을 가지고 기존의 언어들을 변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이제 아날리시스 툴 같은 것들로 최적화를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HPC의 이제 상당히 많은 영역이 AI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AI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컴퓨테이션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 딥러닝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맞게 인텔 원 API에도 AI 쪽 아날리틱스 툴킷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AI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그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이썬 기반의 이제 코드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개발되어 있는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뭐 파이토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에 파이썬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텔 원 API에서도 파이썬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파이썬이야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뭐 다양한 그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원 API에서 이제 그 배포하게 되는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재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컴파일하고 빌드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콘다라는 이제 그 패키지 관리 툴이나 아니면 PIP 같은 이제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더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이제 그거에 익숙한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콘다라든가 PIP의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다나 PI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포지토리에서 그런 바이너리들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인텔도 이제 그런 레포지토리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의 이제 필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넘파이, 사이파이와 같은 그런 이제 수치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게 그 원 API에 있는 원 MK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나 사이파이가 결국은 그 선형대수라던가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펑션들이잖아요. 그런 계산 펑션들이 결국은 MKL에 있는 블라스나 라펙이 동일한 기능,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넘파이를 설치를 할 때도 블라스나 라펙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제 그냥 기본 블라스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 블라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텔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원 MK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MKL을 가지고 빌드된 넘파이나 사이파이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넘파이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뭐 이제 약간 알고리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MK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인텔에서 배포하고 있는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이제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랫단에는 이제 넘파이를 기반으로 한 그런
멀티 스레드나 멀티코어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numpy는 결국에는 원 API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 결국은 MKL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MKL을 쓰게 되면 장점이 이제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병렬화도 되어 있습니다. MKL은. 그래서 스레드 기반의 병렬화라든가 클러스터 뭐 MPI 기반의 병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로 내가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numpy를 이용한 코드로 파이썬을 작성을 하셔도 이 밑단에서는 결국은 MKL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렬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병렬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뭐 파이썬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기존에 이제 콘다 기반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콘다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채널을 인텔 쪽 채널로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인텔에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AI 쪽에 이제 컴퓨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쪽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DNN이라고 하는데 이제 DNN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 API도 거기에 맞게 이제 원 DNN이라고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DNN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numpy를 쓰는 것과 이제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NN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밑단에는 결국은 이제 DPC++와 OpenMP TBB와 같은 이런 이제 병렬 런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병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DNN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쪽 그 원 API 쪽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멀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아래는 CPU가 있을 수 있고 뭐 GPU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멀티 아키텍처가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원 DN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런타임 레벨의 그 병렬 프로그램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이제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 뭐 카페 등등의 이제 최종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원 API를 통해서 병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나 보다,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쓰던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원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그 밑단에 그 원 라이브러리들을 끼게 되면은 따로 코드를 변경하거나 하지 않고도 그런 병렬 프로그램을 작성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 API의 어찌 보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CL이라고 해서 딥러닝 쪽에 이제 그 통신, 그러니까 아까 MPI 얘기할 때 노드 간 통신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다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CCL이라고 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CC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 원 CCL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MPI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원 API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원 API에 있는 인텔 MPI를 활용을 하겠죠.
그럼 인텔 MPI의 장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딥러닝 쪽의 커뮤니케이션 그 루틴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텔 M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하드웨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옴니패스도 있고 뭐 인피니밴드도 있고 이더넷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오픈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환을 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원 CCL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그런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내가 구현한 코드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멀티 아키텍처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밑단에는 뭐 CPU, GPU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커널 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PC++ 럼타임을 통해서 이제 계산 코드들이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패브릭이라는 걸 통해서 그 통신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원 CCL이라는 걸 통하면 이제 그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통신 패턴을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합하게 되면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AI 쪽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원 API에 있는 AI를 쓴다고 해서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시던 파이썬 기반의 뭐 numpy, scipy를 쓰시면 되고 거기에 뭐 이제 DNN이라던가 CCL 같은 그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원 API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의 소개 페이지인데요. 이제 데브 클라우드가 뭐냐면은 이제 현재 원 API를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해서 쓰실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시스템이 뭐 다양하게 구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뭐 대다수일 거니까 이제 인텔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이름이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여기 링크 쪽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하고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클라우드는 이제 CPU뿐만 아니라 이제 GPU하고 FPGA 등도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석 달 정도 써봤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좀 개발하거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웨비나를 들으시고 좀 관심이 있으셔서 원 API를 좀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이 여의치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마 이게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120일이니까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이쪽에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한 50분 정도 시간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일단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질문은 이제 저희 그 질문 담당자가 아마 댓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달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서머리 끝나고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 API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제 목표 및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 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뭐 이쪽 HPC 쪽에 계속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CPU 하나만 알면 됐는데 요새 뭐 GPU도 알아야 되고 뭐 FPGA라는 것도 또 새로 나오게 되고 뭐 등등의 다양한 뭐 액셀레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거기
엔비디아 GPU를 쓰려면 뭐 쿠다를 공부해야 되고 또 뭐 AMD GPU를 쓰려면 오픈CL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제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API의 목표는 이제 크로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GPU에 맞는 프로그램, 뭐 CPU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되면 뭐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그냥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 API의 목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오픈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뭐 앞으로 또 이제 조금 더 계속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발전이 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웨비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질문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태진 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답변을 다뤄주긴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뭐 한 번씩 읽어보면서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픈 소스 API와 인텔 원 API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래서 뭐 이제 답변 주신 거는 인텔 원 API는 오픈 소스 API에 인텔 장치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텔이 가지고 있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코딩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이제 좀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 같으면 이제 그냥 오픈 소스에 있는 파이썬을 다운로드해서 넘파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기존 블라스라든가 라펙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병렬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코드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PU 코드, GPU에서 돌아가게 하려면 또 GPU에 맞게 코딩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원 API에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멀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고 물론 이 답변 다신 이제 인텔 아키텍처 같으면은 최적화가 더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병렬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병렬화를 하지 않아도 병렬 코드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PU를 사용하는 쿠다인 경우 엔비디아 GPU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인텔 원 API GPU, CPU, FPGA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DP++를 이용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조사가 피해를 보입니다. 현재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텔에서 만들어진 GPU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텔 GPU하고 인텔 CPU, 그 다음에 FPGA 같은 것들은 다 잘 동작을 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이제 뭐 엔비디아 GPU, 근데 이게 어쨌든 오픈CL 기반이기 때문에 오픈CL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픈CL이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면은 이제 원 API도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CL은 이제 오픈소스고 표준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GPU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CL이 동작하면 그러니까 원 API가 그거를 다 처음부터 구현한 게 아니라 오픈CL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픈CL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이제 대충 다 끝나서 여기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뭐 이 웨비나를 통해서 원 API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고 추후에 이제 좀 이 원 API를 활용을 해서 연구나 뭐 어떤 개발에 적극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그 성과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